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홈베이킹 빵빵교실은요, 여러분의 식탁에 달콤하고 군침 당기는 빵으로 가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실 선생님 소개해드리죠. 오병호 기능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빵의 모든 기술과 여러분에게 자격증을 안겨드릴 홈베이킹 빵빵교실의 오병호입니다. 네, 홈베이킹 빵빵교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빵빵교실. 자, 제과 제빵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기를 마스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부들은요,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빵빵교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들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홈베이킹 빵빵교실을 열심히 보신다면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모든 분들이 따실 수 있습니다. 네, 기능장님께서 좀 재미있고 또 간결하게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책임지고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책임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빵 만드는 거 생각만 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 첫 시간 시작해볼까요? 첫 시간이니만큼 축하할 뜻인가요? 케이크네요. 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첫 시간이니만큼 실기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실기시험, 이 제과와 제빵으로 구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제과사, 제빵사 두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스트가 들어가서 발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걸 제빵이라고 하고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만들어진 걸 제과라고 하거든요. 네. 제빵 24가지, 제과 22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시험하면은 필기시험도 어렵지만 이 실기시험은 더 긴장이 돼서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자격증은 1인 1품목을 혼자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1년에 한 4번 정도의 자격증 시험이 있고요. 네. 제일 먼저 시험장에 가시면은 일단 배합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럼 배합표를 정확하게 시간 내에 다 만들어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배합표를 갖고 가갖고 시간 내에 정확히 재료를 다 계량을 해주셔야 돼요. 네. 계량이 끝나면은 그 계량을 된 제품을 갖고 혼자 끝날 때까지,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제품의 평가를 받아서 합격하고 떨어질 결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험이라서 긴장은 좀 많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시험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운드 케이크부터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부터 볼까요? 파운드 케이크는요, 박력분, 설탕, 버터, 쇼트닝, 소금, 유화제, 물, 탈지 분유, 바닐라 향료, 베이킹 파우더, 계란이 준비되면 1단계 통과. 네, 오늘 만들어볼 파운드 케이크는 크림법을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크림법이 어떤 건가요? 네, 상당히 중요한 제법인데요. 네. 오늘 크림법을 정확히 배워두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크림법은 제일 먼저 유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설탕, 소금, 유화제를 넣고 크리마를 시킵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만큼 크리마가 됐을 경우 세 번째, 계란을 서너 차례 나눠서 넣어주면서 또 크리마를 시켜요. 그래, 크리마가 원하는 만큼 딱 올라왔다. 그때 가루 종류 혼합을 해주시고 팬닝한 다음에 오븐에서 구워주면 되는 제법입니다. 네, 이 크림법을 이용한 제과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쿠키가 크림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옐로우 레어 케이크, 화이트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등등이 크림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쿠키도 이 크림법을 이용하는군요. 예, 거의 다 크림법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크림법을 이용한 파운드 케이크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걸까요? 자, 일단 오늘은 기계로 하는 것도 있고 손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가정주부님들이 시청자께서 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일단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일 손으로. 먼저 유지를 스덴볼에 넣어주시고요. 예, 버터와 예, 쇼핑이죠. 버터 시트닝이죠. 네. 예, 이걸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부드럽게. 예. 자, 이렇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가정에서 냉장 보관하거든요, 유지는. 네. 버터 같은 것을 냉장고 넣어놨다가 바로 꺼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풀리질 않거든요. 그렇죠.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풀기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는 좀 미리 좀 꺼내서 실온에서 좀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든가 네. 아니면 렌즈를 사용해서 약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전자레인지 같은 거요? 예, 그렇죠. 아. 자, 요 정도 이제 원하는 만큼 이제 부드럽게 됐죠. 그죠? 다 예. 풀렸죠? 그러네요. 예, 요 정도 상태에서 자, 설탕을 설탕. 넣어주시고요. 설탕 넣고. 설탕, 소금. 소금, 그 다음에 유화제. 유화제. 예. 유화제의 역할은 유지하고 나중에 들어갈 계란하고 혼합이 잘 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넣어주시는 거죠. 이거 역시 또 잘 섞이게끔 이렇게 예, 많이 섞어주셔야 되네요. 부지런히 섞어주십시오. 예. 아유. 좀 손으로 하는 거 힘들죠. 근데 예. 시험장에서는 다 기계로 하니까요. 아, 그래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손으로 하는 것도 네. 생각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네.
계란 넣을 때 주의할 게 있거든요. 계란 넣을 때 주의할 것. 전란을 그대로 넣을 경우에는 분리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반드시 풀어서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풀어서 넣어주는데 그 이유는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유화 성분이 있어요. 네. 유화 성분을 갖다 골고루 혼합해서 넣어준다면은 분리 현상을 좀 줄여줄 수가 있겠죠. 예. 자, 3분의 1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먼저 나눠서. 왜 나눠서 넣어요, 근데? 예, 계란 자체는 한 70에서 75%가 수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이런 분리 현상이 지금 막 나타나거든요. 뭉글뭉글해졌어요. 예, 처음에 들어가면 이런 순두부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저어주면은 계란이란 재료하고 버터란 재료가 좀 친해지게 되죠. 예. 그래서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자, 조금 저어줬더니 어때요? 어머, 이제 잘 풀렸는데요? 매끄러운 상태가 되죠? 예. 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기계로 하시니까 특별히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겠어요. 양이 그쵸. 많은데 뭐 힘들다거나. 예, 가정에서는 손으로 하시고 기계가 있으면 또 기계를 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보러 가서는 반드시 기계로 합니다. 파운드 케이크는. 네. 그래서 한번 기계를 올린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넣겠습니다. 무슨 이것은 향이에요? 바닐라거든요. 예. 향료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오일 타입이 있고 에센스 타입이 있거든요. 화장품에서 들어본 얘기예요. 에센스 타입 이런 거. 오일은 이제 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오븐에서 구워져 나오는 제품. 네. 구워져 나오는 제품은 이렇게 오일 타입을 넣습니다. 네. 그리고 생크림이라든가 카스터드 크림 그런 데는 에센스 타입의 향료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예. 자, 이제 원하는 만큼 비중 딱 맞게 올라왔죠. 자, 흘러내리고 아주 매끄럽고 좋죠.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는 가루에 비해서 양이 적기 때문에 다른 네. 한쪽으로 뭉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제품이 좀 불균형스럽게 나오겠죠. 그죠? 예, 골고루 이렇게 부풀어 좋은데. 체질을 해줘갖고 가루가 골고루 혼합이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이물질이 있다면은 제거해 주시고요. 이건 제거가 된 상황이지요? 예, 다 체질한 겁니다. 예. 한 번 더 주시겠어요? 그냥 네, 그냥 기분 해주세요. 좋게 예. 부으면 돼요? 예. 우와. 예, 시험에서는 일단 주걱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손으로 하면 또 감점인가요? 감점까지는 안 돼요. 감점은 예, 아니지만. 감점은 아닌데 현장에서는 전부 다 손으로 해요. 그리고 손으로 할 때는 좀 양이 많을 경우 예. 예, 적은 양은 손으로 했을 경우 손에 묻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걱으로 해주시는 게 위생상도 좋고 또 그 가루를 재료 손실 넣는데도 없겠죠. 예. 이 농도가 그렇게 많이 뻑뻑해지지 않았어요? 예, 수분 재료만 들어가면 되겠죠. 물이 지금. 남아있네요. 물은 물 좀 넣어주시겠어요? 예, 더 한 번에 그럼 다 넣으시고요. 농도가 너무 약해지지 않을까요? 자, 수분이 눌러지지 들어가서 않을까? 좀 제품에 더 부드러운 역할도 해줍니다. 아, 이것이. 그래요? 예. 예. 자, 만약에 이 시험이 아니고 제가 잘할 수 있을 예, 것 한번 같아요. 작은 한번 해보세요. 네. 시험이 아니고 가정에서 만들어 그냥 드시려고 할 때 네. 그때는 물 넣어주는 것보다는 우유! 예, 우유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생크림을 넣어줘도 상관이 없고요. 생크림을 넣거나 우유를 넣을 때는 어느 정도 양을 넣어야 되죠? 네, 우유 같은 경우는 고용분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물이 만약에 100g이라면은 우유는 110g 정도를 넣어주시면은 점도가 맞겠습니다. 아, 조금 더 10% 정도 많이. 예, 10% 정도 더 많이. 네. 자, 그러면 종이를 깔고 이제 팬닝을 하겠습니다. 네, 종이를 끌고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네. 지금 이 정량이 모두 팬 4개 분량. 4개 정도. 4개 분량인데요. 네. 이걸 주걱으로 바로 넣으실 수도 있고 네. 오늘은 이런 짤주머니 있죠? 아, 예. 예. 짤주머니에다 한번 해보고 또 이런 그릇으로 퍼서도 한번 해보고 예. 예, 여러 가지 한 2가지 정도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밑에 좀 잡아주시겠어요? 흘러내리지 않게. 밑에. 예, 그거 꼭, 아,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반죽이 상당히 좀 매끄럽죠? 네. 매끄럽고, 좋습니다. 자, 가득 채워주시고요. 자, 위를 막아주신 다음에 밑에를 네. 잡아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짜주시면 어느 되겠죠. 정도 담아야 돼요? 예, 팬에는?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 60에서 한 70% 정도 팬닝이요. 아, 가득 채우지 말고? 예, 가득 채워주면 이것이 오븐에 들어가서요. 네. 한 부피가 2.4배 정도 부풀어 올라요. 2.4배씩이나? 예, 그렇기 때문에 끓어 넘치겠죠. 너무 가득 채우면. 예. 자, 이렇게 짤 주머니에서 이렇게 짜주실 수도 있고요. 예, 또 그 다음에는?
요 그릇에 진짜. 한번 담아서 해볼까요? 그릇에 담아서.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네. 자, 제가 잠원은 드릴게요. 선생님 과격하시네요. 뵙기보다. 그냥 그릇을 푹 담으셨네요.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라서요. 아, 예, 그렇죠. 식품은 항상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하죠. 특히 집에서 아이들에게 해줄 때도 엄마가 좀 깔끔하게 해주셔야지 보는 아이들도 더 맛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차야 되고요. 그렇죠. 네, 싹 긁어서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제 구석구석을 잘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가운데다 부셔도 균형 있게 다 퍼집니다. 예, 제가 알아서 가는군요. 잘합니다. 네. 예. 자, 이 정도 넣으면. 예, 그 정도요. 70%? 예, 좀 약간 적은데요. 아, 좀 더 넣을래요, 그러면. 팬닝 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사람의 체형에 맞게끔 옷을 입었을 때 네. 이쁜 것처럼요. 네. 이것도 그 팬의 크기에 맞게끔 알맞는 양이 반죽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완제품이 이쁘게 나오겠죠. 네. 자, 요 정도요.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반죽이 무르게 들어가네요. 예. 자, 요 정도 팬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븐에 좀 갖다 놓을까요? 네, 한번 넣어보죠. 네, 지금 예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다 넣으면 돼요. 네. 자, 됐습니다. 지금 상태는 의외가 지금 230도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왜 일반 가정에는 이렇게 큰 오븐이 없잖아요. 네, 일반 그렇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오븐을 사용할 때는 뭐 위 온도, 아래 온도 다르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가스 오븐 렌즈는 온도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전용 오븐에는 반드시 아래에 뿔, 위 뿔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 가정에서 구실 때는 위의 온도로 맞추시면 돼요. 그냥 위 온도로. 예, 위의 온도로 맞추신 다음에 그럼 밑에 색깔이 좀 진하게 나겠죠. 그죠? 그렇죠. 대부분의 위의 온도가 세니까 그럴 때 밑에 철판을 더 깔아주십시오. 아, 철판을 더 깔아줘 그래도 탄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다 종이를 좀 넣어줌으로써 열전도를 갖다가 줄여주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하시면 뭐 좋은 제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파운드 케이크 보면은 이게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자기가 원하는 뭐 건가루나 견가루 같은 거 넣을 수가 있는데요. 네. 가루 종류가 전부 다 혼합이 된 후 이런 것처럼 아까 남은 반죽인데요. 네. 가루 좀 완전히 혼합이 된 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밀가루 다 넣고 나서. 네, 밀가루 넣고서. 네. 그런데 이제 건포도 같은 경우는 의생상 한번 따뜻한 물로 닦아주신 후에 럼주라든가 포도주에 정궈놨다 넣어주시면 아주 맛있는 풍미를 살려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취향에 맞게, 기호에 맞게 뭐 그런 거 넣어서 드실 분들은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오븐이 계속 지금 가열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네, 좀 한참 기다려야죠. 40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40분 동안. 네.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려보죠. 크림버블 이용한 반죽형 케이크 중에서 또 한 가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해볼까요? 네,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를 한번 해보죠.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알겠습니다. 네. 그 파운드 케이크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제조 공정은 다 똑같고요. 네. 일단 재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맛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거든요. 네. 네, 한번 크림법을 한번 제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입니다. 재료 볼까요?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는요. 박력분, 설탕, 쇼트닝, 계란, 소금, 유화제, 베이킹 파우더, 탈지 분유, 물, 바닐라 향이면 재료 준비 끝! 네,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반죽은 파운드 케이크와 같죠? 네, 똑같습니다. 제조 공정도 똑같고요. 예. 근데 무슨 노란 빛깔이 도나 봐요. 이름에서 옐로우가 네, 전란이 들어가나요? 들어가는데요. 네. 약간 계란향이 좀 색깔이 노랗다고 해갖고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라는 이름이 붙었죠. 예, 그러면 반죽은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해볼까요? 네. 자, 맨 처음에 유지부터 네, 부드럽게. 크림법이니까요. 예. 좀 전에 한 제품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 유지를 부드럽게 만든다. 네. 감각을 좀 살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자, 유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이유는 크리마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해준다겠죠? 네. 자, 금방 부드러워졌죠? 자, 색깔이 좀 하얗죠? 이거 쇼트닝이 좀 들어가죠? 예. 자, 색깔이 하얘졌을 경우 두 번째. 설탕을. 예, 설탕, 소금, 유화제. 네. 자, 저 유화제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하얗고요. 네. 자, 유화제를 넣어주시고. 자, 유화제 중요하죠? 그럼요. 네, 아직 혼합 분리가 안 일어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혼합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혼합이 됐죠? 여기서 크리마를 너무 많이 식혀줄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런데 기계로 하신다면 좀 충분히 식혀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크림법은 크리마에 의해서 부피 팽창도 어느 정도 되지만은 네. 화학 팽창제에 의해서 부피가 많이 팽창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화학 팽창제는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요 정도 섞인 다음에 이제 계란을 넣어줘야 제가 되겠죠? 계란을 풀어도 되지 않나요? 네, 요건 좀 덜 풀어줘도 돼요. 아, 이거는 안 섞어도 네, 돼요? 계란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네. 그래도 확실하게 좀 풀어주는 게 네. 좋겠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
터트려만 드릴게요. 예, 터트려만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좀 충분히 저어주시고. 네. 양이 많죠? 가정에서 하시려면은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몇 인분 정도 돼요? 그냥 팬으로 몇 개? 팬으로 3개 정도가 3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하셔갖고 네. 양을 좀 줄여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해서 3분의 1 정도 빨리 넣어주시고요. 네, 예, 손 넣어주시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을 넣고서부터는 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따뜻한 물을 좀 받쳐주신다든가 네. 아니면 열을 좀 가해주시면은 작업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예. 자, 이것도 좀 보면은 좀 불안한 형태죠. 그러네요. 예, 이것은 온도가 좀 안 맞고 있다는 거거든요. 좀 따뜻하게. 예,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떤 방법으로 따뜻하게 제 해줄까요?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너무 많이 녹을 것 같은데. 아, 자, 따뜻한 물을 한번 대주면 좋고요. 네. 아니면 토치램프라든가 불을 좀 열을 가해주면 되겠어요.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면. 네, 그렇죠. 렌즈에 한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건 네. 이따 마지막에 한번 해주기로 하고요. 네. 계란 한번 더 계란. 2분의 1을 더 넣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아우,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제가 좀 손이 크거든요. 레이어 케이크 종류는요, 네. 옐로우 레이어도 있고, 화이트 레이어도 있고, 그렇죠. 초코도 있는데요. 계란 양에 비해서 설탕 양이 좀 많아요. 유지 양도 좀 많고요. 네. 그래서 계란이 들어가서 분리될 확률은 좀 적습니다. 다른 네. 거 파운드 케이크에 비해서는 이게 뭐 마음 푹 넣으시고 넣으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선생님, 거품기만큼 그냥 잘하시네요. 그냥 팔로 저으셔도. 발이 좀 아파요. 그래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예. 집에서 하시면 운동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친구들은? 운동이 되죠. 그리고 가족끼리 하니까 네.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좀 옆에서 잡아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애들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힘든 건 주로 남편이 시키면 가장 좋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네. 설탕 입자를 좀 녹여주셔야 돼요. 아, 지금 소리가 나네요. 예, 설탕 설탕이, 소리가. 그죠? 사각사각.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설탕을 녹여주는 것보다 물을 좀 넣어주시고, 네. 그럼 좀 수분이 많으니까 설탕 입자가 좀 더 잘 녹겠죠. 자, 그죠? 그런 의미에서 물을 조금만. 한 5분의 1 정도.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좀 잡아주시고요. 네. 여기서 설탕 입자가 녹지 않으면은요, 네. 오븐에서 제품이 구워져 나왔을 때 위에 흰 반점이 생겨요. 네. 여기서 설탕을 충분히 좀 용해시켜 주셔갖고, 자. 이렇게. 자, 오늘도 된 것 같은데요. 자, 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파우더. 파우더를 먼저 예, 해드릴게요. 파우더를 먼저 넣으셔도 되고요. 예. 크림법은 향료는 언제 넣으셔도 괜찮다겠죠? 예, 아무 때나.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베이킹 파우더하고 다 섞여 있죠? 예, 가루, 예, 탈지분유하고. 채로 쳐놓은 거니까요. 예, 예, 밀가루하고. 넣어주시고. 과감하게 넣으십시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주걱으로 혼합을 해주셔도 되고요. 예. 이 거품기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래요. 모든 크림법은 기계로 혼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나머지 물, 아, 나머지 물이 또 예. 남아있었군요. 예, 다 넣어주시고요. 예. 물이 들어가면 상당히 부드러워지죠. 부드럽겠죠. 네. 자, 이것도 가정에서 하신다면은 물 대신 우유? 우유를 넣어주시면 더 영양가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는 생크림. 자, 이제 또 향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예, 바닐라 향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바닐라 향 넣어주시고요. 자, 가정에서 하실 때는 네. 향보다는 이런 인공 향료보다는 네. 예, 자연 향료가 더 좋아요. 자연 향료는 그렇다면은 어떤 게 있어요? 술 같은 걸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와인 같은 거? 예, 와인이라든가 럼주 있죠. 네. 자, 어떠세요? 자, 이제 반죽이 끝났거든요. 예, 반죽의 완벽하죠? 상태가 아주 예, 좋습니다. 아까 파우더랑 거의 비슷하죠. 예. 흘러내리고 색깔은 아까 약간 말씀하신 대로 바닐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요. 그런 예. 색, 아이보리색이 나죠. 예. 자, 점도도 이거- 좋고.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반죽이 끝났으니까 팬에다가 팬닝을 해야겠죠? 예, 팬딩을 해야죠. 여기서 팬딩 양이 한 50%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파운드 케이크보다 더 양이 작네요. 예, 좀 약간 적죠. 그러니까 파운드 케이크보다 부피가 많이 많이 늘어난다고요? 부푼다는 예, 그런 뜻이겠죠. 그렇군요. 자, 50% 정도. 예, 50%요. 역시 바닥에다가는 종이를 깔고요. 예, 위생 종이를 깔아주시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위생 종이를 깔 수 없는 그런 용기다. 네. 집에서 가정에서 하시다 보니 팬이 만약에 없을 경우 일반 뭐 플라스틱 그릇을 한다든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네. 그럴 때는 쇼트닝을 발라주시고 밀가루 살짝 뿌려주신 다음에 네. 팬딩을 하신 다음에 구워내주면 나중에 잘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의 지금 팬닝까지가 끝났습니다. 팬닝 끝났으면 이제 오븐에 가야겠죠? 네, 오븐에 구워야 되겠죠. 오븐 온도는 어떻습니까? 150도 150도 해갖고 40분. 알겠습니다. 자, 오븐에 넣어볼게요. 그럼 오븐을 올려주시고요.
네, 정말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시식 시간인데요. 와, 보기만 해도 냄새만 맡아도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빵도요, 다른 요리와 마찬가지로 보기에도 참 먹음직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공정이 정확하게 지켜졌을 때 일단 이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공정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제품이 모양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태라면은 뭐 충분히 합격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죠. 예, 선생님이 만드셨잖아요. 일단 색깔이 참 노릇노릇하다 그러나요? 예, 알맞게 맛있는. 오븐 온도도 잘 맞았고요. 네. 부피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오븐에서 오븐 온도 잘 맞았고 반죽 결과 온도도 잘 맞았고 네. 모든 게 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크림화를 많이 시켜갖고 기존에 낮았을 경우에는 많이 부풀었다가 주저앉게 되거든요. 네. 이게 주부님들이 딱 보셨을 때 완제품이 나왔을 때 잘잘못을 갖다가 원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것이 좀 이 정도 많이 부풀었다 주저앉았다 이럴 때는 너무 공기 부족을 많이 시켰다는 얘기죠. 네, 크림을 많이 시킨 그렇죠. 거고요. 크림화를 많이 시킨 거고 만약에 너무 좀 낮게 나왔다. 이것은 크림화를 적게 시킨 겁니다. 아, 네, 그걸 잘 생각하셔갖고 크림법에 대해 이해를 하신다면은 네. 한번 만들어 보시면 다시 만들 때는 실패할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자, 먹어볼게요. 여기 무슨 빵이죠? 요 파운드 케이크요. 네, 시험 품목에서는 뭐 쇼트닝도 들어가는데요. 아니, 직접 만드신다면 우유 버터 만드시는데 훨씬 더 맛있는 제품 되겠죠.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부드럽습니다. 그럼 맛있고요. 맛있으세요? 네, 맛있습니다. 맛없으세요? 맛있어요. 네. 아, 이쪽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이것도 맛이 예술이거든요. 예술가시군요. 네, 예술이죠. 정말 맛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운드 케이크와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홈베이킹 빵빵 교실을 진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제가요 팡팡하게 살이 찌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은 되지만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엄마가 직접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과 제빵 기능사를 꿈꾸는 여러분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첫 시간 제과 제빵을 이해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식탁에 보다 아름답고 맛있는 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자격증을 준비하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홈베이킹 빵빵 교실에서 책임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부들도 열심히 하신다면은 자격증에 도전하실 수 있겠죠? 네, 충분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에 도전을 해볼까요? 네, 변리법을 이용한 버터 스펀지 케이크하고요. 혼합형을 이용한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얘기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주방에 가득한 고소한 냄새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